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2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강세 마감했죠. 다우가 1.4%, 나스닥이 2.2% 오릅니다. 미국 시장은 기술적으로 하방 경직성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해 드렸는데 실제로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제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게 시장을 흔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서 말을 안 하거나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뭔가 대응책이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죠. 그런데 어저께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그 트럼프의 어떤 대응이 약간 유연해질 거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죠. 그런 가운데 이 트럼프가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행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상호관세 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국가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시장이 언급하면서 시장 전반에 어떤 낙관론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트럼프는 경제인입니다. 또 주가가 빠져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든가, 그렇죠? 물론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지지율 상관없다 생각했지만 정책 반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지율이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강행만 하기에는 시장이 계속 빠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가를 끌어올려서 관세에 대한 얘기를 또 하지 않겠나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무역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킬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진행 안 했죠. 대통령이 된 지 일단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원래 트럼프라는 사람은 트럼프 일기 때도 봐서 아시겠지만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마음을 바꾸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트럼프가 주가의 하락을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구간의 박스권, 제가 아마 시장이 결국 분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박스권이 형성될 거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그걸 테슬라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 미국 주식이 고점을 찍었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크리스 우드라는 사람인데 2007년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위기를 맞췄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 주식은 고점을 찍었다. 오히려 유럽과 중국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맞을지는 모르죠. 아무도. 뭐 시장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기술적 분석사 일목균형분석 월봉은 분명히 분산의 출발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분산은 보통 길면은 1년이고요. 보통 8개월입니다. 짧으면 6개월 정도인데 6개월로서는 시간이 좀 애매하죠. 왜냐면 트럼프가 당선되고서 바로 6개월 만에 저 정도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1년 안짝의 어떤 흐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좀 해봅니다.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요 근래 4월 연속 상승하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준 역할을 했는데요. 오늘 12% 올랐습니다. 차관세에 대한 어떤 보류 가능성이 언급되죠. 결국 트럼프를 살려준 사람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를 완전히 죽이는 작업은 못하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그 관세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막 무너지니까 트럼프도 이제 부담스러워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또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를 어느 정도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일단 관세에 대한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단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엔비디아, 메타 요 종목도 약 3% 정도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의 레피얼 포스텍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 얼마 전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주를 했는데 발언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틀란틱 레피얼 포스텍 그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 2회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자기 1회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매우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미국은 지표가 불안하다. 그죠?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제 뭐 한쪽에서 일시적일 거다. 관세가 또 일시적일 거다라는 어떤 표현도 쓰고 있지만 이 사람은 또 다르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떠나 다른 지표를 본다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1회가 아니라 오히려 2, 3회로 3, 4회로 늘려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표 오늘 발표된 게 있어요. 제조업 PMI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는 49.8입니다. 50 밑으로는 축소죠. 확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줄었습니다. 예상치 51.8입니다. 2포인트가 줄었고요. 3월 서비스 PMI 지수도 올랐어요. 54.3으로. 예상 50.8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표가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시장이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네. 적어도 아주 좋은 쪽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상관없는데 완전히 축소 쪽이나 확장 쪽이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연준 의원들도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미국 시장이 오늘 주가를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은 다우는 일단 20에서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올라섰습니다. 그 양봉이 거의 뭐 모습이고요. 지금 벌써 6, 7일 동안 거래 보면 다 양봉입니다. 그렇죠? 하락 빼놓고. 일단 그 5일선 20선 관통했기 때문에 5일선과 20선 골드크로스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저점이 계속 빠져나가는 구도죠. 그러니까 급락하지 않다면 5일선과 20선 골드크로스 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만큼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도 오늘 2%대였는데 20에서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다우나 나스닥 다 같이 올라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값은 저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갈 구조로 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봉을 하나 정도 더 만들어주는 것이 좋죠. 그래도 아주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다. 뭐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종목들을 꼭 봐야 되죠. 미국 시장의 흐름과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제 보면은 장대 뭐 20에서 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다우 나스닥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나스닥 차트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시장을 이끌어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는 오히려 그 딥시크로에서 16% 빠진 적이 있었지만 그걸 메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이 깊이가 테슬라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테슬라는 완전히 그냥 뭐 계곡 중에 상계곡까지 아주 깊은 계곡까지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거고 엔비디아는 다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확실히 힘이 더 좋다.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는 그 어저께 현대차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오늘 10% 오르면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차관세 보류 가능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를 결정합니다. 트럼프가 옆에서 딱 지켜보는 가운데서 발표를 하죠. 약 210억 달러를 4년 동안 우리나라 또 31조를 투자하겠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냐면 뭐 속된 말로 좋게 얘기하면 현대차는 관세가 없을 거야 라고 했지만 너네는 없어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현대차 가면 기아차도 같이 가겠죠. 같은 모기업이고 뭐 저기 하니까. 어쨌든 현대차가 관세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기간 동안 투자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올라오는 거고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좀 많이 밀렸죠. 삼성전자가 많이 밀린 게 아니라 어저께 좀 빠져서 끝났어요. 그렇죠? 어저께 삼성전자 빠져서 끝나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저께는 삼성전자가 1.4% 빠졌는데 오늘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5일선과의 이격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부분도 했었는데 지금 일단은 시간에서는 1% 정도 상승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어저께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했죠. 근데 현대차는 어저께 외국인들이 샀나요? 샀습니다. 기관이. 그래서 그나마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현대차마저 같이 올라오겠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특히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BYD 회장도 만나고 해서 뭔가 자동차 전장 뭐 이런 부분도 좀 뚫고 가고 하려는 그런 흐름이 자꾸 보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사직생 언급하면서 굉장히 활동폭이 커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특히 아시겠지만 그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차트를 좀 볼 필요성 있죠.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그 약간 밀려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추세적이냐 그런 걸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 하락을 위클리 만기성 하락 또 상승하면서 5일선과 이격 주력이
하락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그래도 장 초반에는 한 5, 600억 매도하다가 매수로 전환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기관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윗끌림 만기로 인한 시장의 흐름이 정말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 오늘 삼성전자 현대차가 시장을 이끌어주니까 언제가 아주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